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서추어 카페가 생각나는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2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프로님 잘 지냈습니까? 아우, 잘 지냈죠,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네,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벌써 불금이 되었습니다. 불금. 베트남 불금이 없죠, 근데? 저는 내일까지 있어야지 불토죠. 아, 좋습니다. 출근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내일 반일근무만 한다는 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마음의 평안함을 주긴 줍니다. 그런 걸 보고 자위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자위행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대충 합시다. 어쨌든 간에 뭐 또 하루 더 일하시면 또 베트남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일한 만큼 또 벌 수 있고, 뭐 일해라 핫산 뭐 이런 개그도 옛날에 하는데 지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딜 갈까요? 우린 갈 데가 없어 여기서. 아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방송 컨셉을 좀 바꿨죠 지금. 그렇죠. 저희가 원래 처음에 우리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 가졌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조금 뒤로 밀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네. 제 아버지가 또 저희 방송에 굉장히 애청자신데, 네, 연락이 오셨죠 얼마 전에. 뭐라고 오셨죠? 야, 그 댓글 읽는 거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댓글을 읽는데, 네. 아버지께서는 그때 다른 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네. 이 방송을 오래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뭐 댓글 읽어주는 내용도 알고 뭐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좀 그렇잖아. 네, 그래서 제가 조금 형식을 변경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끝날 때 또 저희가 또 청취자분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댓글을 읽어드리는 걸로. 네. 그래서 댓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그냥 훅 넘겨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또 본 내용을 안 드시면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주객전도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네네네. 네. 하여튼 뭐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야, 우리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 1시인데 호텔 체크아웃 이후에 오후 저녁 시간 동안 캐리어 맡길 만한 곳 없을까? 나만 믿어. 수화물 사이즈에 상관없이 단돈 9달러로 하노이 호텔에서 공항까지 수화물을 대신 배달해주는 더 무빙 컴퍼니 서비스가 있잖아.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오늘 저희가 어떤 방송 준비하셨죠? 저희가 서추어 카페로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요구르트 카페인데 엄 사장이 저번 방송에서 굉장히 얘기를 했죠. 그렇죠. 서추어 카페 이거 맛있다고, 요거트에다가 커피를 탄 건데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2%가 그게 거의 모든 카페에서 파는데 어쩌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안 팔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에 잠깐 의심을 했어요. 가게를 4군데인가 5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안 팔더라고. 본인 말로는 여기 뭐 동네 같은 뭐 크고 작은 카페 어디 가도 다 판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약간 또 이게 종교로 거짓말한 게 아닌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살짝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어떻죠? 먹을만해요.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묘한 맛이 납니다. 그 어쨌건 약간 뭐 그게 생각난 거는 뭐 특별히 이유는 없고, 오늘 준비한 주제 자체는 여행인가요? 저희가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 안 하면 못 갑니까 어디에? 그렇죠. 돈이 없잖아. 그런가? 돈을 회사에 주는 거잖아.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시고 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요번에 모신 게스트 같은 경우는 베트남 전국 일주를 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From the top of the bottom. 굉장히 또 용어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 From top to bottom. 네.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육로로 이동하신 분이세요. 네네네. 보통 저희가 비행기로 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2시간이면 훅 가니까 이게 뭐 움직이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가는데, 이분은 몸으로 한 장면 한 장면을 느끼고 또 여행을 하신 분이어서 저희가 진짜 귀하게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 여행을 하신 지가 꽤 됐다고 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은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계신, 뭐였죠? 저희 가명이 고니 선생님. 뭐 광렬 씨로 하자는 뭐 얘기했어요. 고니를 아세요? 주인공인데. 고니. 네. 고니인가요? 이고니인가요? 본인이 골라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고니로 하겠습니다. 네. 고니.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이제 온 지 거의 한 2달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베트남은 한 달 정도 여행을 했던 고니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처음에 베트남 여행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행했던 시기하고
뭐 개요에 대해서. 네. 여행했던 시기는 2년 전쯤이에요. 한 2016년 요 정도에서 2월 정도였으니까 그때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된 이유는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베트남에 대해서 예전부터 엄청 환상을 좀 심어줬었어요. 아, 네가 가야 될 나라는 베트남이다. 미래는 베트남에 있다. 이거를 한 고등학교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갑자기 내가 베트남을 가봐야겠다. 근데 그거는 한 일주일 가서는 안 되겠다. 한 달 정도는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한번 쭉 훑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그때 결심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방송을 들으셨나?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건 간에 또 저희 또 방송 들으시면 또 청취자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 방송 들으시면 애청자가 되시겠네. 구독자 2명 늘었어. 저희가 곧 이제 900구독자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방송이 저희가 뭐 사파 여행 특집, 뭐 다낭 여행 특집 앞으로 준비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방송은 좀 제너럴하게 베트남 여행을 전부 다 하신 우리 그렇죠. 고니 선생님을 모시고 네,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또 워낙 한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네. 살짝 좀 이제 좀 뭐랄까요 그 로우한 맛이 없죠. 약간 지금 다낭 쪽 가면은 다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있고 그렇죠. 좀 그런 날 것 같은 느낌이 없는데 또 고니 씨가 또 여행하실 때는 그렇죠. 3년 전 정도면 굉장히 또 베트남이 이제 약간 낡은 냄새 날 것 같아요. 그때는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 많이 가봤 쩌뜨이 할 때 어. 프레시한 느낌이 나는 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면은 뭐 도착하신 날짜를 기억하세요? 혹시 언제쯤? 날짜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2월쯤이에요. 왜냐면 그때 떼시 있었으니까 떼 여기 설날. 그렇죠. 떼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떼 플레이모라 떼응wen단에서 한국으로 치면 설 연휴입니다. 구정이죠, 구정. 구정. 네. 네. 이 구정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정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가 보통 한국에서도 서울을 이렇게 고향으로 삼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서울에서도 명절이 되면은 강남 들으면 차가 별로 없어요. 아닌가? 요즘은?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하노이에 뭐 몇 년 살았다고 옛날 얘기해 지금. 하노이 도시에 이 떼 연휴가 보통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는 뭐라고 해야 돼? 중앙선 달리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차가 한 대가 없어요. 식당이 다 문을 닫죠. 식당이 문을 닫고 슈퍼가 문을 닫는데 이 식당이 문을 여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무조건 음식 주문하면 웃돈을 요구합니다. 내가 떼신데 너한테 음식을 파는데 돈 더 줘라. 예를 들면 뭐 저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값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 담배 한 값이 한 1,500 정도 하거든요. 비싼 담배가. 네. 그런데 거기는 한국 담배값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 시즌에. 이게 못 모르는 분들이 떼세 하노이로 여행을 오시면은 진짜로 식당도 못 가시고요. 그래도 호황김 쪽은 장사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호황김 쪽도 간간히 장사하고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또 본인들이 또 이 네트워크 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월, 수, 금은 뭐 니네 열고 화목도 우리 열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격길로 쉬고 막 일을 하고 사실 떼시라는 연휴가 베트남에 있는 하나뿐인 연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고 보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네. 쉬고 그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장에서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왜냐면 떼세 쉬러 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종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때 오셨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알고 오셨나요? 전혀 모르고 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가 네. 자주 가는 홈카페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랬죠. 홈카페를 갔는데 45,000동이었어요. 그 일반적으로 네. 보통에서 맞죠? 예. 그 유명한 그 뭐죠? 코코넛 커피. 꽃스라고 하죠. 꽃스. 그거를 이제 계속 먹다가 어느 날 가니까 75,000동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홈카페도 웃돈을 불러? 카페가 웃돈을 불러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어제 내가 45,000동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막 몸 바디랭귀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떼시라고 메뉴판이 아예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것도 오피셜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매기는 거지 그냥. 내가 볼 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그 커미션을 먹는 거죠. 내가 그때 봤을 때 뭐를. 몰라. 아니 뭐 알바생 경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그렇죠. 보통 뭐 여기 주말 수당 한국만 해도 연휴에 2배 정도 줘야 되니까 네. 아마 알바생 월급을 그걸로 번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오실 때 애초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을 계획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은 일단은 와서 뭐 어차피 뭐 총알은 듣는 하신 분이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마음껏 오신 건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처음에 한 달을 정해놓고 왔어요. 일단은 인을 하노이로 하고 네. 아웃으로 호치민을 하는 그 티켓을 끊고 한 달 정도면 이 부분을 다 여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달 내에서 이제 기간은 정해놓고 이제 경비는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여행을 왔었습니다. 경비를 정하지 않았다는 건 그 뭐랄까 그 크레딧 카드가 무제한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저 언뜻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흔히들 말하는 그 2세, 그 골든 스푼, 블랙카드 이런 거, 그 다이아몬드 스푼, 예. 뭐 이런 그 좋은 거. 다이아 수저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철수저 정도? 철수저 정도로 하시죠. 저희는 나무 젓가락 아닙니까 지금? 젓가락? 나무 젓가락. 뜨지도 못해. 안 돼. 하여튼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딱 하노이 오셔가지고. 와, 오토바이가 정말 많구나. 이게 첫인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교통 이런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여긴 차선도 없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지? 요게 이제 처음에 왔던 첫 느낌이었고, 또 건물들이 대부분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동남아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기존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완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건물 구조여서 그런 것들이 되게 신선했어요. 저희가 그 여행의 전반적인 일정을 소개하기 앞서서 일단은 어디를 경유해가지고 여행을 하신 지역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이요? 네,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얼마나 시간을 배정해서 그렇죠. 얘기를 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하노이에 처음 들어와서 네. 하노이에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까빠를 갔습니다. 까빠, 하이퐁을 들러서 까빠. 바로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위를 쪽 네네. 왜냐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왜냐면 하롱베이를 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하롱베이에 사람이 너무 많이 가서 땀꼭 짱한 쪽 한번 들렸다가 이제 까빠 아일랜드가 좋다고 해서 까빠 섬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호이안 쪽으로 이동을 했죠. 바로 중부로 이렇게 땀꼭 장안, 그 다음에 와서 다시 하이퐁에서 타고 까빠 갔다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바로 호이안. 그 다음에는 호이안에서 다낭, 그 다음에는 다낭에서 바로 호치민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얼마가 안 남은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바로 다낭에서 바로 호치민 쪽으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부 지방에 물론 갈 데가 몇 군데 없긴 한데 다 들으시진 않았네요. 네네. 낮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포기를 하고 호치민을 더 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건터라던가 아니면 푹곡 이런 데까지 내려가시진 않으셨나요? 네, 그쪽까지는 상상도 못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무이네. 네.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이거 여행한 게 아닌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업사장의 여행쇼로 이제. 제가 또 이 중부지방 제가 또 들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버스를 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인데 제가 볼 때 그거 차로 이동을 하면은 뭐 껏해야 이틀 3일 타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체류 26일 동안 뭐 한 겁니까? 26일 동안요? 청문하지 마요 이 사람아. 제 모셔놓고 지금. 그래 지금 까빠. 굉장히 공격적이네 혼자. 제가 여행 스타일이 이렇게 막 어디 찍고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한적하게 오래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빠도 좀 한 3, 4일 들렸다가 하노이도 한 일주일 정도 있었다가 다낭도 한 일주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벌써 한 3주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이네나 이제 뭐 다른 데는 건터 이런 데는 갈 시간이 없어갖고 그렇게 이제 밑에는 못 봤습니다 많이. 그러면 그 까빠는 어떻어요? 지금이야 이제 조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좀 소문이 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가면 다 그 서양 분들이 계시고 한국 사람 잘 없다고 들었는데. 그때 3년 전쯤에 오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이퐁에서 쾌속선을 타고 까빠 섬으로 들어가는데 까빠 섬을 들어가는 그 쾌속선 안에 한국인은 나 혼자, 저 혼자였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들이나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까빠는 서양인들 뭐 이렇게 사이트 같은 데서는 까빠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쪽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저 혼자였어요. 정보를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까빠 까빠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연관 검색에 까빠섬이 떠가지고 까빠섬은 너무 좋다. 까빠섬 한번 꼭 가봐라. 근데 여기는 가보기가 쉽지 않다. 여기는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롱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이제 투어 예약을 해서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까빠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마음을 먹고 그냥 거기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갔다 와야 되니까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때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한번 갔다 와야지. 처음에 오셨을 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상당히 좋았던 거는 이 사람들이 되게 친절해요. 말을 못 알아들어도 바디랭귀지나 이런 눈빛 같은 걸로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가능하고. 눈빛으로 의사소통이 된다면 신선하네. 저희 눈빛 안 좋은가?
저한테 여행에 대한 로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꼭 퇴사를 하면은 기차를 타고 기차. 하노이를 끝에부터 밑에까지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차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30시간이 좀 넘게 걸립니다. 36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힘들기야 하겠지만 하노이, 베트남의 모든 경관들을 눈으로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잘 것 같은데 스마트폰하고? 자겠지. 스마트폰 하겠지 유튜브 보면서. 어쨌든 그러고 싶어. 근데 어쨌건 저희 우리 고니 씨가 좀 굉장히 부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차를 타고 보면서 이동하면서 간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장거리 버스가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도대체 몇 시간씩을 타시는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갔는지, 그 중에 배고플 때 뭘 먹었는지. 일단 그 북부 관광지부터 얘기 들어보죠. 그런가? 네, 그 순서가 좀 아닌 것 같아. 북부에 어디 간지 빨리 끝내고 갑시다. 북부부터 끝낼까요? 까빠 가는데. 까빠 원숭이 있어요, 원숭이 혹시? 원숭이는 못 봤습니다. 뭐 원숭이 못 봤는데 야생동물이 많다 들었거든. 불꽃놀이를 봤어요 그때. 그 1월 1일 넘어가는 그 때시니까 거의 이제 음력설이잖아요. 불꽃을 터뜨리는데 기가 막히게 거의 뭐 아낌없이 터뜨리더라고요. 한 뭐 5개 쏘고 말 줄 알았는데 한 30분 동안 몰아치는데 여기는 꼭 나중에 둘이 와야겠다. 그때 혼자 갔었을 때라. 둘이면 또 부모님이랑 함께. 부모님도 좋죠. 아버지랑. 아버지가 불꽃놀이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까빠랑 하노이 둘러보시고. 그럼 숙소는 그냥 호텔에 묵으신 거죠 그러면? 네, 호텔이 비쌀 줄 알고 저는 처음에 겁을 먹었었는데 호스텔에 많이 묵었었어요. 네. 배낭여행객들 도미토리 같은 데 가면은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많죠. 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호텔 같은 데도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가봐라. 거기 사람들이 추천해 주길래 가보니까 정말로 호텔에 베드가 2개 있는데 2만 원 정도 했어요. 나쁘지 않은 가격에 머무를 수 있었고. 뭐 음식은 뭐가 맛있었어요? 북쪽에서 드신 거는?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분짜나 뭐 쌀국수 이런 것들 주로 뭐 먹는 거 똑같이 먹었고, 남부에서는 볼 수 없는 분짜가 있으니까 여기 아주 북부에서 제가 분짜를 또 입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행하면서는 굉장히 이렇게 배고픔 없이 지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릴 때부터 베트남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베트남 여행하신 게 처음으로 오셔서 여행을 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전에 몇 번 와봤다던 게 아니라? 네네, 처음 와본 겁니다. 그럼 북부 쪽에는 뭐 추천하실 만한 데가 불꽃놀이? 불꽃놀이가 꼭 아니더라도 까빠는 한번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조용하고 휴양지로서도 괜찮고, 그러니까 많이 휴양지로 알려져 있는 뭐 낫짱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도 많고 한데, 까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동해안 있잖아요. 동해안 속초나 이런 데 보면은 비성수기 때는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북부 쪽에서는 까빠를 추천할 만하다? 까빠를 추천합니다. 불꽃놀이랑? 네. 짱안도 추천합니다. 짱안도 좋죠. 짱안도 사람이 많이 없는 거, 저는 사람 많이 없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많이 없지만 그 산세가 굉장히 커서 이게 뭐랄까 동굴 같은 것도 되게 깊고 휴양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짱안은 육지 하롱베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의 수도 아닙니까 장안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짱안. 장안 말고. 짱안. 육지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동탁에 불을 태웠던 데가 장안 아니에요? 하롱베이는 왕복 10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죠. 인생이 피곤해요. 그 짱안은 왕복 한 4시간 정도? 왔다 갔다 2시간이니까 반절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편이고요. 하롱베이가 이제 지금 고속도로 닦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갈 거예요. 저기 있으면 지금 고속도로 공사 중이거든요. 그게 지금. 하롱베이는 바다에서 보는 거고 짱안은 강가에서 보는 건데 뭔가 비슷비슷합니다. 짱안이 훨씬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하롱베이 쪽에 카지노를 짓고 있어요. 공항도 짓고 지금 거기를 홍콩처럼 만든대 지금. 이야. 굉장히 큰 부지에 지금 경마장도 들어오고 카지노 들어오고 굉장히 그 뭐 관광과 그 유락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뭐 가볼만 하지 않겠냐. 한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아버지 모시고 꼭 가야겠네요. 좋죠. 원래 또 그 큰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손이 커요 또 그런 데 가서. 따로 북부에서 이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빨리 버스를 타러 그냥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버스를 타러 가볼까요? 버스를 왜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버스를 타야지. 장거리 버스 타워 버스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 장난감 같은 거? 여기까지 호이안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버스를 탑시다 그럼 이제. 버스를 타러 탈까요? 가는 길입니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네. 버스를 어떻게 탔죠? 버스를 탄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이제 벤세 미딩 갔나? 벤스의 미딩? 모르지 그렇게 하면. 네. 버스 정류장 터미널. 버스 터미널 장거리 버스 같은 거 타는데. 맞아요. 거기 가갖고 표를 구하는데 네.
떼시 겹친 거예요. 그때 떼시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때도 떼시였는데 표가 없어요. 일단은.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비행기를 잘 안 타고 버스를 타니까. 아니 비행기 엄청 많이 타. 비행기도 많이 타고 많이 타는데 버스 많이 타잖아. 버스가 먼저 차죠. 싸니까. 싸니까. 그래서 싼 줄 알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도 당연히 비행기를 먼저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비행기가 믿기지 않겠지만 다낭에서 호치민을 가는 게 3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 편도가.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된 거다. 이거 스카이 스캐너가 뭐가 이게 착오가 있겠지 하고 다른 사이트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점점 가격이 올라요. 35만 원, 37만 원.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그 낭만적인 버스 여행이 아니고 차선책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애초부터 뭔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육지를 내가 눈으로 몸으로 경험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가려고 비행기가 가려고 했는데 금수저도 부담스러운 40만 원짜리. 아 40만 원 주고는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그 버스로 가면은 거의 한 24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게 뭐 갈아타는 시간까지 합치면 그 정도 걸리니까 이게 뭐 로망이 있어도 이제 꿈을 뭐 실현할 수가 없죠. 이게 선뜻. 그래서 뭐 표를 구하셨네요. 버스표를 그러면. 네, 어떻게 해서 구하긴 구했습니다. 얼마 주고 구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120만 동. 6만 원을 주고 했다고? 이거 지금 호치민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낭까지 가는 걸로. 아니요, 다낭에서 호치민 가는 걸로요. 아니 일단은 하노이에서 다낭 가야 된다. 와야 되잖아. 하노이에서 다낭 오는 걸로. 네. 하노이에서 다낭 오는 거는 80만 동 정도 주고 왔어요. 아 그럼 호치민에서 다낭 갈 때는 다낭에서 호치민을 갈 때는 더 올랐어요. 120만 동으로. 일단 80만 동을 주고, 80만 동을 주고 하노이에서 다낭까지 한 12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요? 네,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와, 나 근데 웃긴 게 비행기 값이 이해가 되는데 고속버스 값이 어떻게 올라? 그것도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도 4배씩 3배씩 안 오르잖아요. 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배씩 그것도 보통 그 개인 사업자구나 버스는. 뭐 그렇죠. 일단은 근데 그거는 침대 버스 타신 거죠? 네, 슬리핑 버스를 탔고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 슬리핑 버스더라고요. 몇 시에 타신 거죠? 이제 밤을 보내셨는지 낮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밤을 보냈습니다. 밤에 타갖고 이제 그 쭉 계속 자면서 이제 다낭까지 오는데 휴게소를 한 2번 정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를 먹기는 조금 부담이스러웠어요. 네. 왜냐면 이제 겁이 나는 거지. 뭘 먹을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그래도 위생적으로 좀 깨끗한데 이제 그 가는 길은 이제 아예 완전히 뭐가 없는 그냥 딸랑 휴게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산품들 위주로 과자 같은 거 그런 거 사 먹고 최대한 이 조리 음식은 피했습니다. 12시간 타셨으면은 타실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네. 생각보다 하노이에서 다낭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밤에 탔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면 휴게소고 다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면 휴게소기 때문에 뭐 갈아타는 것도 없었고 하노이에서 다낭까지 가는 거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어떻게 했어요? 배터리는 그 우리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탔어요. 이불은 깨끗했습니다. 거기 담요 같은 거 있는데. 네, 깨끗하진 않고 화장실은 뒤편에 있는데 화장실 있어 근데 거기?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가지 말 걸 추천하긴 하는데 왜? 가면 이제 무서우니까. 거의 지뢰찾기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피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건 뒷자리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화장실 문을 열면 스멜이 오니까. 그렇죠. 초반에는 한 3시간 정도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5명, 10명 정도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어디 스멀스멀 이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뒷자리 완전 전멸이에요. 그럼 그 더 큰 걸 싸지르면은 사람들이 못 타겠네. 무슨 뜻이야? 더 큰 거. 싸지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거를 더 큰 걸 해서 화장실에 박살 내놓으면은 이상한 헛소리입니다. 하여튼. 뭔 소리야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캘거리에서 밴쿠버 가는 버스 17시간짜리 버스를 한번 타봤거든요. 와 죽겠더만. 진짜로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침대 버스도 아니었고 앉아서 타는 거였는데 가는 길에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막 흑형이 앉으면은 막 좁아가지고 막 너무 힘들고 뭐 그랬던 어려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 베트남에서는 차마 그 장거리 버스를 시도를 못 해봤네요. 다낭으로 왔습니다. 잠깐 정정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고니 씨께서 잠깐 헷갈린 게 아까 전에 호이안에 왔다가 다낭을 찍고 갔다고 했는데 그 기억상의 착오로 인해서 다낭으로 왔다가 호이안 놀고 다시 다낭으로 복귀해서 호치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낭에서 다낭이요?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다낭이요? 짧게.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어쨌건 간에 하노이는 겨울이 쌀쌀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다낭은 덥지 않나 중부는? 덥지는 않습니다. 12월 달에? 덥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네. 중부라서 그것도 중부도 이제 호치민에 가까운 중부가 아니라 하노이에 가까운 중부니까. 네네. 그래서 다낭도 12월 달, 1월 달쯤 되면은 약간 한국으로 치면 약간 초가을, 초겨울, 늦가을, 약간 쌀쌀한 느낌? 옷은 어떻게 챙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옷은 처음에 하노이가 이렇게 추울 줄 몰라서 그냥 긴팔 정도로만 좀 챙기고 다른 거 준비 안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바람막이 같은 거 그 잠바를 하나 사고 그거를 이제 다낭이나 이런 데 가서도 유용하게 입었습니다. 여기 완전히 뭐 안 추운 건 아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탈 때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입으면서 활용을 했고 그냥 뭐 걸어 다닐 때는 그 잠바 같은 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캐리어 끌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배낭을 크게 메고 오신 거예요? 아무래도 배낭 여행에 로망.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리어보다는 배낭 큰 걸 하나 메고 캐리어는 왔습니다. 40m. 그렇죠. 캐리어는 무빙 컴퍼니. 그렇죠. 근데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안 돼. 그럼 미련 운전 하지 마시고 하면서 배낭 여행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낭에 가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러면? 다낭은 이제 신혼여행지로 이제 손꼽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해변에 저기 신혼부부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여기저기 다니면 한국어가 귀에 들릴 정도로 한국 사람도 많고. 다낭은 해운대죠? 그럼 그때도 한국 사람이 많았군요, 3년 전에도. 그렇죠. 네. 다낭에 얼마나 계셨어요? 다낭은 한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 다낭 자체만으로는 일주일을 보내기 좀 힘들어요. 왜 혼자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연인이나 뭐 여러 명이 갔다, 아버지랑 갔다, 아버지랑 가면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함께 듣는 방송, 부모님이 듣는다. 효도 방송입니다. 맞아. 그러면 그렇게는 있을 수 있는데 혼자 갔을 때는 굉장히 또 외로운 곳이 다낭이에요. 왜냐면 해변을 가도 다들 짝이 있는데 나 혼자야. 혹시 짝을 찾을 노력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또 이렇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듣는 방송이니까 또 이게 했겠죠. 네. 아닌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지금.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낭에서 제일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다낭은 일단 미케비치. 미케 해변. 미케 해변. 미케 뭐야? 해변 이름 미케예요. 거기가 뭐가 왜 유명해요? 근데? 거기 이제 해변이 되게 길고 물도 색깔도 아름답고 해서 경치가 일단 좋아요. 거기가. 따로 미케 해변이 유명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LA 하면 산타모니카가 있고 저기 부산 하면 해운대 있는 것처럼 그냥 송정, 다낭에 해운대 있는 송정. 그렇지 다낭에 있는 광안리. 해변가 이름이 그냥 미케 비치예요. 미케 비치. 별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가 이제 휴양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 파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그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쪽 가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파티가 있고 되게 노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면은 그 다낭은 굉장히 추천드리는 장소지만 안 그렇다면은 그냥 혼자서 스쿠터를 꼭 빌리셔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 하노이는 아니지만 다낭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있어도 되긴 하는데. 차가 있으면 좋죠. 위험한데. 다낭에서는 어디서 묵으셨어요? 다낭에서는 호스텔에 묵었어요. 그냥 일반 파티 얘기를 하셨잖아, 계속. 도미토리. 저도 이제 그런 파티 거기서 피플. 파티에 끼고 싶은 욕구가 외로우니까 있어서 사람 만나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스텔에 묵어서 사람들이랑 파티도 하고 인연도 찾고. 인연은 못 찾았습니다. 인연은 못 찾았는데 저녁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네. 위험한 멘트입니다. 미투가 요즘에 또. 호이안도 놀러 가셨었나요? 네, 호이안도 놀러 갔습니다. 그 다낭에 또 옆에 붙어 있다고 그래갖고 호이안도 잠깐 다녀왔어요. 호이안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하루면 충분히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밤이 되면 아름답습니다. 밤이 아름답다는 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또.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 사람아. 야경이 아름답다고. 굉장히 클린한 도시예요. 그렇죠. 네, 뭐 유흥이나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등, 불빛. The City of the Light. 빛이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야경. 맞습니다. 거기가 뭐 전구로 딴 걸 씁니까, 어떻게? 그게 뭐 그런 한국으로 치면 연등횡 이런 거 하잖아요. 백열등 이런 거. 그 부처님 오신 날 이런 거. 그런 등들이 형형색색의 등들이 모든 집 앞에 한 100개씩 걸려 있어요.
왜 그런 거지? 집 앞에 그래? 다 등 팔고 있거든. 뭐 그건 아니고. 이게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뭐 그쪽으로 잘 개발을 시킨 거죠. 진짜 이쁜 도시입니다. 밤에만. 밤에만? 낮에는 똑같이 바닥에 더럽고 뭐 이렇게 한데 다니고. 밤에는 모든 게 감춰지고 빛만 보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강가가 하나 흐르는데 그 강가에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물 위에다가 이렇게 초원불을 띄우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뻐요. 낮에 보면 너무 더러워. 사람들이 그 밤에 버려놓은 것들이 둥둥둥 오물 떠다니는데 밤에 안 보이거든. 그 뜰채로 안 건집니까? 뜰채로? 건지겠죠. 건지는데도 그 정도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밤에 가야 이쁜 도시고 해 떨어지기 전에 가셔가지고 해 떨어지고 나서 피곤하실 때쯤 들어오시면 딱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하루 정도면 충분하고 다 볼 수가 있고. 바나힐즈 다녀오셨어요? 못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못 가셨구나. 네. 어려운 아니에요? 맞습니다. 혼자 가서 뭐해 거길? 거기도 가볼 만한 곳인데 케이블카를 타고 30분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500m 이상의 큰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나중에 다낭 특집 때 저희가 한번 다루는 걸 하고. 혼자 가기는 추천 안 하더라고요. 아는 친구 한 명 혼자 갔다 왔는데 혼자 가긴 좀 그렇죠. 거기 정말 거기는 자기 빼고 다 커플이라더라고. 아버지랑 같이 가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청룡열차 좋아하십니까 혹시? 아버지가 청룡차 매니아여서 집에 뭐 거의 다 옷 같은 것도 청룡이 그려져 있어요. 식사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호이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맛집이 많습니다. 거기는 비싼 맛집도 있고 뭐 싼 맛집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입맛을 맞춘 식당들이 많아서 거기서는 문제 없이 식사를 했고요. 조금 이렇게 곁다리 얘기인데 뭐 썸을 탈 거면 뭐 어떤 연애나 이렇게 달콤한 감정이 느끼고 싶다. 네. 그러면 호이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하노이는 너무 시끌벅적. 호치민도 마찬가지고 도시기 때문에 다낭도 끼리끼리 커플끼리 와서 빈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호이안 같은 경우에는 그 힐링의 도시, 그렇죠. 고즈넉하고 이 불빛도 이쁘고 밤이 되면 마음이 살랑살랑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만 살랑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 외국인들도 마음이 살랑살랑거려요. 거기 걷다 보면은 혼자서 이렇게 걷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What are you doing? 영어 해야죠.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아시안인이라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외국인한테 쓸만한 작은 멘트 이런 거 혹시 뭐? 한번 해주시죠.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해주면 이제 밥 먹었니 하면 피드백이 오겠죠. 밥 먹었니? 영어로 어떻게 하죠? 영어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정확한 비어 딱 하면 이제 그냥 바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썸을 좀 탔나요? 그 썸을 탈 뻔했는데 어떤 한국인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자는 뭐 이렇게 먹으면서 가자. 그 아저씨가 굉장히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걸어갖고 제가 그 타이밍을 놓쳤는 바람에 썸은 아니라는데 썸 비슷한 분위기는 좀 있었습니다. 썸을 타실 거면은 호이안에 가라. 저도 굉장히 호이안 3번 가본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 3번을 갔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낭에 3번을 가는데 다낭에 가면 호이안에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살랑살랑 거리는 사람 3명이나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부모님과 한번 갔고 회사 가족들과 회사 패밀리들과 한번 갔고 그 다음에 한번 친구가 인바이트를 해서 비행기 티켓 끊어져가지고 친구 부부를 데리고 놀아주려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 게 중부에 혹시 뭐 맛있게 드시는 음식 특산물 이런 거 있어요 혹시? 특산물이라 텍사스 BBQ가 또 하이퐁의 특산물인 것처럼 특산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일단은 뭐 수산물, 해산물 같은 거가 손쉽게 접할 수 있었고 뭐 맛집 같은 거는 구글 리뷰를 저는 항상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확실하죠? 구글 리뷰가 또. 다낭 가시면 특별히 뭐 하노이 하면 생각나는 게 분짜가 있고 그렇죠. 쌀국수가 있고 굿모닝 비엔남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노이 호치민에 가면 또 뭐 후띠오라는 뭐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군보남보도 있고 그런 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낭에 뭐가 없는 것 같아. 군보 왜? 그 후에 가야지. 그 동네 아니야? 다낭에서 위로 한 7, 80km 올라가야 됩니다. 가깝잖아요. 걸어갈 수 있겠구만. 걸어는 가죠. 걸어갈 엄청 걸리지. 해산물 먹는 게 다낭에서는 제일 좋은 현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러면 다낭에서 호치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보면은 북쪽에서 다낭까지 직선거리는 좀 가까울 텐데 차로 가시면 아마 1000km쯤 나올 거고요. 다낭에서 밑으로 가는 데가 또 차로 가면 아마 한 1500km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찻길로 더 먼 거리입니다.
맞습니다. 가셨는지. 더 먼 거리입니다. 처음엔 그 더 먼 거리인지 모르고 일단은 버스를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100만 동, 처음 부른 가격이 100만 동이어서 처음엔 고사를 했습니다. 이게 5만 원 정도 갈 거리는 아닌데 기본적으로만 한 2만 원 정도면 갈 것 같은데 이제 하루는 버텼죠.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110만 동으로 올리길래 이거 느낌이 쎄한데 그 다음 날 120만 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0만 동을 주고 티켓을 구입해서 호치민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 걸려요. 24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걸릴 겁니다. 네. 이게 500km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한번 갈아타는 게 있어갖고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의 24시간 갔는데 24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음악 듣고 네. 귀 아파서 뺐다가 드라마 좀 보다가 허리도 아프고 근데 그 가면서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거는 이 슬리핑 버스다 보니까 좌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입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도 입석이 있어요. 이게 또 명절이다 보니까 네. 내려가야 되는데 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은 입석이라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류장이 없는데 갑자기 씁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타요. 이게 분명히 10,000원인데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탑니다. 그러면 어디 앉느냐? 그 길가에 바닥에 그냥 앉습니다. 거의 다 채울 때까지 사람을 태워요. 베트남이 와보시면은 히치하이킹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카이라는 거는 이게 보면 이제 시외 버스들인데 시외 버스는 정류장이 따로 없고요. 있긴 있습니다만은 길 가다가 써 있는 거 그냥 손 흔들면은 버스가 2초 만에 태우고 갑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꽉 채우고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때 그런 걸 처음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그 떼세 오시는 분이나 뭐 고속버스 타실 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셔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4시간이면 3끼잖아요. 최소한 3끼. 그렇죠. 삼시세끼. 이 3끼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일단은 처음에는 한 끼 먹을 분량을 가지고 탔어요. 이제 뭐 마실 거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걸 먹고 한 끼를 이제 끝내고 두 번째 끼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 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뭐 드실 만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먹고 나서 보니까 아저씨가 이제 그 청소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다. 여기도 되게 위생관념이 철저하구나. 근데 이제 아저씨가 이제 코카콜라 이제 그 탁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걸레로 싹 닦기 시작했어요. 싹 닦으면서 이제 탁자로 닦았으니까 의자도 닦아야겠죠? 그래서 의자도 구석구석 닦고 이제 그 걸레를 막 통에다가 빱니다. 빨고 물이 이게 좀 더러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줌마가 어디서 접시랑 이제 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컵에다가 이제 그 물에다가 걸레에다가 이렇게 싹싹 열심히 닦습니다. 또 아주 깨끗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걸 우리가 맛있게 먹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걸 보고 그 세 번째 끼는 굶었습니다. 갈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이 휴게소 같은 데는 이제 아무래도 외지다 보니까 그 위생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슬리핑 버스가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좀 타보시면은 허리가 굉장히 백입니다. 좀 세워가지고 편하게 앉고 싶은데 앉기가 불편하거든요. 맞아요. 못 앉아? 앉을 수가 있죠. 근데 발을 애매하게 뻗어야 되고 일반 의자처럼 편하게 못 앉습니다. 계속 어정쩡한 자세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역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완전히 눕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발을 뻗고 누웠는데 그 내 누운 등 아랫 부분에는 내 뒷사람에 발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요? 그렇죠. 공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등 아래 사이로 다른 사람의 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의자 구조를 만들면은 한 40도 정도의 각도가 생깁니다. 더 높일 수는 없고 애매합니다. 맞아요. 그 애매해갖고 담요를 말아갖고 허리에 대거나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별 소용은 없고 일단은 만약에 그거를 좀 피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뭐 쿠션이나 뭐 이런 거를 구매를 하셔서 타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비행기 타세요. 네,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은 기차 타시면 됩니다. 기차가 이제 DSV의 느엉따 비엔남에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기차표를 팔고 있는데 기차표는 1등석 한 칸에 침대 4개 들어있는 침대가 있고요. 칸이 있고 2등석 한 칸에 침대 6개가 들어있는 이제 칸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그 편안한 의자 등이 편안한 의자로 되어 있는 칸이 있고
제일 불편한 칸은 딱딱한 의자로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KTX 의자. KTX는 편한 의자. 그게 편한 의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베트남 딱딱한 의자는 진짜 딱딱한 의자. 학교 초등학교 수업 때 시간에 있는 그런 의자 같은 의자가 있는데 총 4등분이죠.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기차표를 끊으려고 하면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10만 원이면 가는데 기차를 타면은 더 비쌉니다. 1등석 기준으로. 얼마요? 한 뭐 언제 끊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원 넘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걸 왜 타요 근데? 자연을 느끼는 거죠. 아이 뭔 자연이야 그게. 누워서 생각하고 아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비행기 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근데 참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기차표를 예약하려고 보시면은 1등석은 많이 차 있습니다. 왜냐면 돈 많은 외국인들이 여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2등석은 별로 안 차 있고 3등석 별로 안 차 있는데 4등석 제일 불편한 칸 꽉 차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꼴등석하고 꼴등석 바로 윗단계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50만 동이냐 70만 동이냐인데 나 같으면은 그래도 그냥 50, 70만 동까지 타겠어. 20만 원 더 주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 굳이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 내가 얼마나 더 비싼 돈을 주고 끊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싼 걸로 다들 끊으시거든요. 그래서 싼 칸은 거의 꽉 차 있는 상태고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다 1등석을 타죠. 침대 칸을. 근데 어쨌건 침대 칸을 타시면은 슬리핑 버스를 타는 것처럼 불편하지 않고요. 다리를 완전히 쭉 뻗고 누우실 수가 있고 뭐 에이스 침대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고요. 뭐 그냥 그 군대에 쓰는 매트 같은 게 한 아. 3개장 3겹 정도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분명 매트는 새하얀데 냄새가 올라와. 비행기 타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타십시오. 여러분. 안전한 항공수단. 그러면 이제 호치민을 갔죠? 호치민 도착했습니다. 호치민에 며칠을 묵으셨는지랑 또 호치민에서 어디 가셨는지 네, 여기서 이제 호치민에서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호치민에서 며칠 묵었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틀 묵었습니다. 호치민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은 제가 먹었던 휴게소에서 먹었던 음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탈이 났어요. 탈이 나서 호치민에서 와서는 갑자기 모든 걸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쏟아내서 이제 응급실을 막 찾아봤어요. 약을 먹고 응급실 막 찾아보고 해서 응급실까지 가진 않았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게 도저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틀 묵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해서 바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면 그 29일 묵으셨다고 치면 27일째 되는 날 호치민 그쵸. 병원 어디 가셨어요? 병원은 약으로 버텼어요. 약 먹고 모든 각종 약을 다 사서 뭐 배탈약, 머리 아픈 약, 무슨 약 그 약을 일단 바디랭귀지 다 사서 먹고 호텔에서 누워서 계속 포카리만 먹고 물 먹고 포카리 먹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포카리 먹고 화장실 가고. 치면 호치민에도 뭐 그런 구찌 터널이라든가 뭐 사이공 강 이런 데 갈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 그렇죠. 있는 많은 뭐 우체국도 있고 우체국. 그렇죠. 성당도 있고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네. 데 가보실 여유도 없이 가볼 여유도 없이 그냥 네. 경유하신 거네요. 네네. 내 몸이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챙길 새도 없이 그냥 바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호치민에서는 그럼 뭐 인상적으로 드신 음식이 없겠네요. 약, 포카리 세트, 약 그런 거. 마이신. 근데 벤탄 쪽은 한번 갔었어요. 이게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여행자 거리는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 거리 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또 여행자 거리에 있는 숙소를 또 바로 잡아갖고 거기서 이게 누워 있고 호텔에 자는 개념보다는 좀 이렇게 쉬는 개념. 병원 대신에 이제 호텔에 누워서 약 먹고 쉬고. 포카리 스웨트는 한국 게 맛있어요, 여기 게 맛있어요. 포카리 세트는 여기 달라. 있어? 달라. 여기 포카리 세트가 있습니까? 달라 있어요. 팔아요? 팔아요. 아 진짜요? 팝니다. 그 국내산이랑 달라요. 포카리는 여기 있게 맛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그냥 죽을 때여서 그런지 아주 맛있더라고요. 포카리 세트를 맛있게 먹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얘기해봐요. 나 뭔지 나 상상도 안 해, 진짜 이거. 아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 알려준 방법인데 어. 포카리 세트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해서 개같이 일어나고 마시면 맛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포카리 세트를 마시기 전에 꼭 개토리를 마시고? 아니 그건 맛이 없지. 그러면 물을 1리터를 마시고 먹으라고 했어요. 1리터까지 마시고 500ml 정도를 마신 다음에 포카리 세트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진짜예요. 그거 엄사장 먹이려고 하는 얘기야. 근데 내가 해봤다니까. 맛있다니까. 군대 카오킹이 아니에요 그거. 야 이런 식으로도 사람 괴롭힐 거라 또 이렇게. 포카리 세트를 진짜
예전에 해병대 가면 예전에 악습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냉동 막 10만 원치 돌려고 먹게 하는. 제가 그거 해봤습니다. 네. 해병대 출신이시네요. 네네, 해병대 출신입니다. 멋있으신 분이시네. 딱 그 얘기 같은데 지금 뭐 물 1리터 먹이고 지금 포크레인 먹고 뭐 훈련 보내서 화장실 안 보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강제는 아니었고 친한 선임이랑 이거 야 엄사장 너 포카리 세트 맛있게 먹는 거 아냐? 이거 물 많이 먹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 한번 해볼래? 그렇습니까 병장님?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가혹행위라니까. 요즘에 영창 가요 그러면. 근데 저희가 여행을 갑작스럽게 마무리를 하게 돼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네네네. 북부, 중부, 남부 세 군데를 다 들러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육로로 또 전체 일정을 탐방하셨고. 그렇죠. 육로로 다녔습니다. 일정 비중으로 치면은 하노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6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북부 60%, 중부 30%, 35% 정도. 30%. 잠깐만 60%, 20%, 호치민 10%, 그다음에 이제 차에서 10%. 네, 정확하네요. 그 정도 정도. 정확한 분석입니다.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둘러보신 중에서 어디가 제일 괜찮았는지 뭐 그런 도시별로의 느낌과 특색 뭐 이런 비교 분석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어렵네요. 다 여기 하노이는 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도시라서 많이 가봤거든요 여기서는. 거기가 거기인 데가 없어요. 일단은 하노이는 하노이대로의 매력이 있고 약간 옛스러움을 느끼고 싶다. 네. 그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전적인 트레디셔널한 걸 느끼고 싶다라면 하노이만한 데가 없고 네. 또 이제 되게 속초 같은 여유로움이나 한적함 이런 걸 느끼고 싶다 그러면 까빠를 꼭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렇게 꽁냥꽁냥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그렇죠. 썸 타고 싶다. 썸 타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하면은 다낭 그리고 호이안 혼자다 그러면 호이안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고 싶다. 포크레인 세트를 마시고 싶다. 약 먹고 싶다. 그러면은 호치민만 데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약이 맛있구나 여기.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3년 전에 오셨을 때랑 지금은 또 베트남 살고 계시잖아요. 네. 좀 이게 또 인식이 좀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3년 전에 하노이랑 지금이랑 물론 뭐 신변에 또 달라지고 한 게 있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3년 전에랑 지금이랑 저는 이제 하노이에 있으니까 다른 데는 가보지 않았고 3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가 많아졌어요. 분명히 차가 그때는 되게 한적했거든요. 차가 왜 이렇게 없죠? 그러면 너무 비싸서 그래요. 사람들이 대답이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차가 엄청 많아졌을 정도로 그래서 교통체증이 그때는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오시면은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뻐졌어요. 3년 전보다. 왜 그런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왜 그렇죠? 그 하노이 여성분들 특히 이렇게 북부지방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한국의 화장법이라든가 이 뷰티 쪽에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랑 얘기해 보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뭐 한국의 뭐 화장품 브랜드를 되게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 지식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3년 동안 더 외로워지신 거 아닙니까? 저희 고니 선생님께서 이제 3년 전에 베트남 30일간의 여행을 마치시고 다시 제2의 인생을 꿈꾸러 베트남에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살러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달 정도 되셨는데 이거를 인생극장으로 우리 바꿔볼까 지금? 인생극장은 다시 그때 또 하는 걸로? 또 다음번에 네. 모시는 걸로 하고 그냥 뭐 그때의 30일간의 여행의 일정이 왜 또 2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또 오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물으시면 한국에서 이제 뭐 모든 생활을 청산하느냐고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끈적했던 관계들을 또 끊어내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버지의 효도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워낙 효자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었고 3년 동안 아버지는 계속 베트남에 가라 그쵸. 계속 가라 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심청이로 거듭나는 심정으로 또 여기 와갖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30일 동안 그 여행을 마치고 가서 아버지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30일 여정 그 여정의 비용을 아버님께서 지원을 스폰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는 그렇게 최소화했습니다. 보고서 쓰신 거예요 혹시? PPT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거까지 좀 했어요. 거의 A4 용지로 해갖고 여기 각 도시별 특징
그다음에 이게 장점과 단점 이렇게 분석해서 드렸더니 흡족해 하시면서 언제 갈 거냐? 이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적거리는 관계 정리 3년이 걸렸다. 향후에는 베트남에서 어떤 것들을 꿈꾸고 계신지 그냥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이제 언어 배우는 거 이거는 1번으로 해서 1년 동안은 언어 공부에 좀 매진을 하려고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한 뭐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유튜버 뭐 그런 것도 좋고요. 다양한 경로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30일 여행 인생에 꽤 큰 영향을 미치신 거네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 30일 여행 끝나고도 이제 그 3년 기간 동안 다른 뭐 나라들을 많이 가봤는데 그래도 이 하노이나 호치민 이쪽 우리 베트남에 대한 향수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주는 그런 어떤 울림, 감동, 뭐 사람 되게 착하거든요. 이게 되게 호의적이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쯤은 갈 만한데 두 번은 절대 못 간다. 그렇죠. 하는데 여행이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요? 또 한 번 이렇게 차를 타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육로로 비행기 말고 from top to bottom 바텀 투 탑 뭐 이런 거. 의향이 있으신지가 네. 다른 곳이라면 제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이 베트남은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아파서 호치민에서는 약만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가봤던 곳들도 좀 가보고 싶고 후에 같은 데는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하노이에 있으니까 계획을 잘해서 한 달 정도 여행을 다시 잡고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그렇죠. 베트남 전국을 이렇게 육로로 여행하는 게 로망이 있는데 뭐 그러신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베트남을 한번 쭉 둘러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 일단은 불편해요. 육로로 다닌다는 것 자체가 워낙 긴 나라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요거는 일단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편한 거를 좀 찾게 되다 보면 되게 투덜대게 되거든요.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안 좋은 것에서 또 이렇게 또 나름 재미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다녀온 친구들 많이 들어보면 너 뭐가 너무 비싸요. 뭐가 너무 불친절해요. 뭐가 너무 이렇게 되게 불만 같은 게 많은데 베트남은 원래 이렇게 그렇게 약간 불편하게 다니는 게 좀 매력이 있는 나라예요. 편하게 뭐 지하철 탄다거나 뭐 이렇게 셔틀을 막 탄다거나 그런 거는 좀 없고 자기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뭘 한 만큼 그만큼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하다. 그러나 내가 그거를 찾아서 보물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재밌게 여행하실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한 게 아버지는 그런데 베트남 와보셨어요 많이? 아버지는 한 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워낙 천리안이셔서 한 번 딱 보면은 그 심장까지 꿰뚫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언제요? 아버지가 한 5년 전쯤 와보셨을 겁니다. 네. 하노이. 하노이. 방송이 아버지 특집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또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베트남에 떠나서 여행을 했다가 다시 또 베트남으로 이민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은희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 식당 사장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식당 사장님, 코카콜라 사장님. 코카콜라 사장님 덕분에 제가 호치민에서 약을 많이 먹고 완쾌했습니다. 덕분에 이게 맛있는 음식 항상 이렇게 외관이 좋다고 해서 그 안 속까지 좋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신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여행의 묘미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재밌는 추억이었으니까. 여행에서 안 좋은 기억들은 훗날 좋은 추억으로 남으니까. 그렇죠. 여행하시는 모든 분들 사기도 당하시고 지갑도 잃어버리시고 여권도 분실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여기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님들께 또 한마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출연 소감이나 뭐 네. 이런 거 오셨습니다. 굿모닝 비엔남 이게 출연해 보니까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두 분 때문에 제가 말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말을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말 잘 할 수 있고 또 되게 이렇게 컨텐츠 같은 걸 제가 베트남 컨텐츠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되게 자극적이에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 주로 이렇게 남성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이게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쪽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거는 많거든요.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되게 베트남에서 이런 정보는 이 사람들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게 바로 굿모닝 비엔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지금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참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네, 출연해주신 우리 그 고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것도 댓글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댓글. 잠깐 쉬고 네. 댓글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방송은 끝났고 이번에 좀 편성 순서로 바꾼 뭐 댓글을 읽어드려야 되니까 또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또 아도르님께서 또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에 관해서 좀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좀 제가 좀 댓글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네,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에서 연애 실패한 그런 노총각들이 베트남 여자를 만나러 가는 붐 같은 게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이렇게 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늙고 한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담아주셨어요. 네. 사실은 이건 좀 뭐 제가 좀 댓글을 개인적인 감상을 좀 길게 남겨드렸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사회적 이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좀 답답해요 사실. 왜냐면 이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고 사회 제도적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열변을 토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댓글에 또 대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좀 필리핀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베트남에 좀 꿈을 가지고 좀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저희 좀 뭐랄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 이미지가 좀 나빠지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해서 좀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정말 부모님이 안 듣고 이거 비방용으로 나가면은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좀 한국에 대해서 좀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물론 뭐 소수 때문에 다수가 욕을 먹는 뭐 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좀 뭐랄까요 좀 조심스럽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좀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젠틀하게 좀 뭐랄까요 좀 한국과 그렇죠. 베트남 간에 국격에 맞게. 네. 저희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선배 나라. 동방예의지국. 선배 나라. 선배 말고 선비. 열 선배들이 많죠 우리 나라에 지금. 그렇죠. 그래서 동방예의지국답게 네. 백의 민족. 백의 민족. 네. 그런 나라답게 품격을 보여주시는 우리. 네, 조금 왜냐면은 좀 죄송하지만 좀 깔보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분들을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뭐 또 베트남 분과 국제 결혼해서 굉장히 또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보긴 했어요. 사실은 저도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그러시네. 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잘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분들 사랑을 좀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그러시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자정작용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의미로 좀 댓글을 굉장히 길게 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네, 댓글을 꼭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팟빵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읽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제가 볼 땐 약간 술 먹고 밤에 낮에 2시에 쓸것 같은 글처럼 낮에 썼습니다. 이건 댓글 시간이 나와요. 15시 베트남 시간으로 15시에 썼고요. 제가 이걸 하셨었어요. 제가 이걸. 별도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알게 된 정주행 중입니다. 절출살 관련 경제 성장 관련 때문인지 요즘 한국에서도 베트남에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이런 시기에 굿모닝 벨을 알게 되어서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찾은 것 같은 책꽂이에다 꽂아놓은 것 같은 11회를 듣고 있는데 두 분의 진행이 맨밥에 신김치같이 감칠맛이 느껴진다고 해주셨습니다. 아 신김치가 맛있죠. 그 겉절이 좋아하세요? 신김치 좋아하세요? 저는 신김치 더 좋아합니다. 아뭐 맛을 아시는 분이네. 그렇죠. 그리고 또 책꽂이에 책을 챙겨 놓았다고 하셨는데 책꽂이에 꽂힌 책은 잘 안 보죠. 조금 뭐 심심하실 때 꺼내보시는. 그렇지. 구독 버튼 눌러놓고 네. 관심 가는 주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했다. 부동산 주제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뭐 그런 거 흥미로운 주제는 제가 준비한 거 있으니까. 예, 기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댓글이 달렸는데 정주행 중이호님께서 굿모닝 비엔남 듣고 하노이행 비행기 티켓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취업도 알아보는 한 젊은이입니다. 굿모닝 비엔남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정주행 중이면 그 몽크입니까? 그렇죠. 몽크가 정주행 씨. 그러니까 이름이 정주행이고 그 직업이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제가 진짜 자기 전에 봤거든요. 네. 1시 16분인데 이게 막 한국 시간인가 모르겠는데 이건 한국 시간으로 나옵니다. 네. 제가 새벽에 잠을 깨서 갑자기 이게 습관적으로 봐요. 몇 명이 또 구독을 하셨나요? 보시다가 이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특집 한번 준비하려고요. 그렇죠. 베트남에 오지 말아야 하는 15가지 이유 이런 걸로 특집을 한번 준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또 저희 방송이 다른 방송과 다르게 저희가 생각엔 좀 그래요. 왜냐면은 뭐랄까 좀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안 좋은 얘기 있으면 시원하게 깔려고 하는데 또 요즘 저희가 또 뽕이 취하다 보니까 초심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이 댓글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행기 티켓 언제 끊으셨는지 혹시 오시면 저희가 한번 또 진지하게 또 짜다 한잔 네,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버스프링님께서 또 이벤트 당첨하셨는데 네, 시원스쿨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립니다. 확인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네네. 그래서 뭐 저희가 또 그 소중한 청취자분들 정보를 뭐 제3국에 팔아넘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한국 지금 난리 났다잖아 그것 때문에. 왜 그렇죠? 마켓에서 그 정보를 네. 중국 애들이 짜장면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그 건당 1,000원인가 뭐 100원에 판다면서 지금. 마켓이 뭐죠? 마켓이 있어요. 그 인터넷 마켓인데 인터넷 쇼핑몰. 거마켓. 거마켓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걸 절대 뭐 어떻게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거 딱 그냥 여러분들 네. 강의 쿠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제공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맞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 나름 명의로 대포폰 만들고 했을 건데 베트남도 보유 바뀌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진 찍어야 됩니다. 네, 나쁜 짓은 저희가 시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도 원숭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최근에 알게 되어 정주행 중인 청취자입니다. 이제 13화 듣고 있는데 맛깔스러운 진행에 운동 때마다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주말에 연남동 산책을 다녀왔는데 콩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가게 앞으로 길게 들어선 줄을 보며 내가 콩카페를 가져왔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네요. 돈도 없으면서. 아무튼 하노이로 2주간 놀러 갑니다. 6월에 다녀왔을 때 엄청 덥던데 8월에 하노이는 어떨지 걱정 반 기대 반이네요. 굿모닝 비엔남과 함께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베트남을 좀 하시는 분이네. 내가 볼 땐 이거 See you later 한 다음에 구글 번역기로 돌리지 않았을까? 근데 성조까지 찍으시는 거 보면은 내가 번역기 그러니까 그런가? 한국 사람들은 성조 안 쓰거든. 알 수도 있잖아. 알 수도 있죠. 저 베트남어 잘한다고 지금. 6월에 오셨다가 8월에 또 오신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연남동 같은 경우 제가 서울에 가면 그 동네 자주 가는데 자전거 타고 산책을 몇 번 하거든요. 아는 동생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네. 뭐 연희동, 연남동에서 그 신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홍대랑. 그쵸. 그 동네 자전거 타고 제가 산책을 자주 가요. 그 얼마 전 연트럴 파크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면서 거기. 그런 것도 있어요? 잘 갖다 붙여달라고 사람들이 잘. 그래서 거기 자전거 타고 제가 자주 돌아다니니까 한국 가면 볼 수 있으면은 뭐 이제 콩카페 같은 경우는 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또 이게. 어마어마하죠? 네. 콩카페 사장님 혹시 방금 들으시고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콩카페를 통하여 그 코코넛 커피 쿠폰 이벤트를 하고 싶으니까요. 네네네.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돈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은 네. 거. 저희가 또 이거는 뭐 만약에 그 쿠폰을 여기서 쓸 수 있으면 좋겠네. 저희가 또 네. 제주도 원숭이님께서 10,000원 후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주도에 원숭이가 안 살죠? 동물원에 있지 않나? 제주도 동물원 있습니까?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제가 제주도는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가봤어요? 가봤죠? 몇 번? 한 번. 한번. 여러분 제주도 많이 놀러 가십시오. 그리고 구미주스님께서 길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신랑이 하노이에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서 멘붕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 굿모닝 비엔남 파일럿 방송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장비는 현재 또 오래된 장비를 쓰고 있어요. 저희 그 취 원장님께서 후원해주신 장비 저희가 새로 구매를 했는데 외부 마이크 구매가 아직 조금 덜 돼 있는 바람에 지금 9월 5일부터 진행 방송에서는 높은 품질의 소리로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베트남어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응모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면 되는데 이거. 그렇죠.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뭐 저희 쪽에 댓글이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뭐 여기 또 시원스쿨과 제휴 쿠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뭐 오시기 전에 좀 배우시고 오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저희가. 네. 네, 그리고 9월 30일 하노이 잠시 들어오시고 또 아이 학교도 알아보고 신랑 사는 것도 보고 와서 오신다고 하는데 뭐 그때도 혹시 시간 되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짜다 한 잔 시원하게 또 시원하게 대접 받겠습니다. 네, 또뭐 주재원으로 오시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또 정말 또 국제학교편 이런 것도 뭐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교육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또 그렇죠. 네. 네. 교육은 100년 되게 맞나? 100년 지기인가? 100년 지대계? 지대계인가? 뭐 100년짜리 하여튼 뭐 그런 거 중요하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뭐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 저희가 뭐 찾아갈 수 있고 또 항상 방송 재밌게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이콜 12님께서 8월 중순 다녀왔네요. 투어 콘서트 2부 아깝네요 하셨습니다. 네, 하노이를 좋아하신다. 타이거 333 사이공 다 먹어봤는데 하노이가 좋아서 개인 취향이겠죠? 네, 취향입니다. 취향은 항상 존중합니다. 그렇죠, 취향은 존중해야죠. 개인의 취향. 네, 저희 또 열린 사고 방식을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맥주거리 2번 갔는데 토요일 인파 끝이 없었다. 그렇죠. 토요일 날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공안들 바리케이트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은 주말이 되면 그 인근을 교통 통제돼 가지고 네. 차랑 오토바이를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들이 도보로만 다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교통이 번잡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1900 클럽 인상적이죠. 뭐 저는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툭툭복 얘기하면 제가 말하는 그 죽박 백줄 거예요, 이게 아마. 이거. 아 그래요? 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아니야 이거 이거 덴마크 맥주인가? 하여튼 외국 맥주예요, 이게 제가 좀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건지. 그리고 네. 약간 외곽의 미니클럽에서 진토닉 카테길. 칵테일이라고 생각. 카테길. 네. 이게 팟빵의 문제가 댓글 이거 한번 등록하고 나면은 막 삭제하면 삭제했다고 남는 거고. 맞아, 좀 이상해. 수정도 안 되고 이게 좀 이상합니다. 예, 좀. 그래서 뭐 진토닉 라임을 되게 많이 넣죠, 이게 사실은. 라임이 워낙 싸다 보니까 또 신선해요, 라임이. 재밌게 오셨고 다음에는 하노이 말고 좀 다른 데도 가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저희 팟빵 댓글 읽어드리고 오랜만에 파티에 있는 댓글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관리가 잘 못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놓치는 게 있었는데 지금부터 좀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로프트님께서 또 댓글을 매 편마다 피드백을 남겨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하노이 가면 꼭 먹어봤네요. 7화, 8화는 초보 주재원이나 파견자의 꿀팁이네요. 8화, 9화 남는 시간에 뭘 하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정보겠네요. 10화 점점 깊이가 깊어지는 팟캐 배대 몇 깁이라고 하셨고 깊어지면 좋겠는데 또 깐따님께서 네. 어쩌다 4월 말에 하노이행 비행기 결제하고 한번 베트남 관련 팟캐스트를 검색하다가 국립비행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저번에 찰진 진행에 하시다가 8월 초에 하노이 여행을 어머니와 갔다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인가인게랑 짝까 이게 맛있습니다. 굉장히 또 맛을 아시는 분이에요. 또 이게 맛과 낭만 아시는 분이에요. 또 마인가인게. 그렇죠. 우리 이프로가 추천한 집들 네. 시원하게 피도 잘하고 와서 댓글 남겨요. 앞으로 번창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땡님께서 이번 여름 휴가 때 베트남 9일 여행하고 완전 베트남에 꽂혀서 베트남에 살 수 있던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팟캐입니다. 정주행 중 아직 최신편은 못 들었지만 재밌습니다. 책 나오면 꼭 살게요. 책을 뭐 좋죠. 책 네, 만들면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또 라면 받침대로 좋은 책을 만들면은 그걸 디자인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약간 네. 오목하게 만들면은 뭐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라면 받침대로 좋은 책을 저희가. 그렇죠. 네. 로프스님께서 하노이 가면 굿모닝 베트남 투어 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 무료입니까? 상담이야. 저희가 상담. 방송 출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는 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는 법에 한해서 최대한 상세하고 자세하고 좀 특별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네. 언제든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그에 맞춰서 일정 짜드릴 수 있으니까 네 연락 주십시오. 칸타님께서 또 카페장 에그커피 요거트 다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에그커피 먹을 만합니다. 로프스님께서 대박 필요한 콘텐츠 정말 유익합니다 라고 11화에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ISV 우리 한국문학교사님께서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연락 한번 드린다고 했는데 또 네. 제가 또 이번 주에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친구가 지금 또 출장을 와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로 그럼 한번 네 한번 식사를 한번 하는 걸로 해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까지 영화 리뷰가 굉장히 뭐랄까 참 이게 아쉬움이 많아요 저는 이게. 전형적인 용두삼이 끝이 아닌가. 결론은 하이퐁 관광은 비추인 건가요? 오히려 더 유익한 정보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로프트님께서 13화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 고니님께서 네. 까빠를 가라고. 까빠는 좋은 것 같아. 근데 네. 하이퐁은 뭐랄까 울산을 투어하는 느낌이죠. 제 생각엔 그래요. 약간 울산의 그 현대차 공장을 둘러보고 울산을 굳이 뭐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죠. 그 고래 같은 게 옛날에 유명했으니까 고래 보러 가시거나 하던데 네. 그거는 뭐 또 일부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래서 또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다. 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로프트님께서 또 점을 찍어야 선이 된다. 좋은 말이네요. 평소 순간순간 잘 지내야겠네요 라고 2%의 인생 극장편에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을 게으르게 살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다 한 번씩 다 읽어드렸고 혹시 요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주시면은 또 저희가 또 뭐랄까요 또 구성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아직도 뭐 방송 녹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방송 진행과 관련해서도 아직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사랑과 네. 이런 시기와 질책 뭐 이런 거 네,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채찍질을 해주셔야 저희가 또 발전하기 때문에 네. 또 항상 또 그런 열린 너무 악플은 달지 마시고 가족이랑 여자친구 안 건드리는 선에서 언제든 악플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피드백을 네. 네, 오늘도 네. 여기까지 방송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에게 네. 감사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은 또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루 만에 날씨가 그렇게 스산해지고 네, 또 태풍 온다고 하니까 왔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태풍 때문에 고생한 분들 있으시면은 또 좋은 일 있으실 까 생각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겠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자요. 바이바이. 안녕.